마찬가지로 10mm만큼 띄어가 중심선 또 만들어줘야겠네 여기. 여기다 이제 원을 그리시다 원. 또는 필렛 주셔야 돼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아니 이 선도 필요 없죠. 이 선도 필요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 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 얘도 정리. 그다음 반대쪽은 이제 필렛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고. 이렇게 되겠네 정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어. 다 끝났으면은 LEN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LEN DE 3mm 해가지고 선 늘려주시고 나 여기 잘라줘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측 면도를 이렇게 그리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요거 복사, 대칭 복사 하셔서 얘를 이제 수문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 선을 대칭 복사하세요. 밀러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 여기도 이것 해줘야 돼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수문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 됐으면 좌측면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잘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하나 그리셔야겠네요. 원은 필렛 줄까 차라리? 필렛 줍시다. 필렛 주는 걸로 하고 필렛 값은 10이죠? 10mm 필렛 주시고 그 다음 가운데선은 중심선 그 다음에 수평 중심선 그려주시고 LEN 엔터 DE 엔터 3mm만큼 늘려주시고 우선 여기까지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수문선을 묘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가. 그리고 얘네들 다 수문선이에요. 수문선을 묘사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문선 하나 더. 이렇게 됩니다. 구조는 여기 다예요. 여기까지가 여기도 수문선 들어가네. 이렇게 수문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면도에 참고하시고 자 여기까지 샷다. 자 투상도를 그릴 때요. 투상도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수문선 표시하잖아요. 수문선 표시하는데 이 수문선은 사실 자제를 해요. 자제. 그러니까 수문선은 최대한 안 그리려고 합니다. 왜냐? 헷갈려요. 헷갈려서 수문선은 최대한 이제 안 표시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요런 거지 헷갈리죠.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자주 봤던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낯설어서 되게 헷갈릴 거 이렇게 막 선들이 막 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문선은 최대한 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표현하냐 제품을 무조건 잘라요. 잘라서 표현합니다. 그러지 절단면이라고 절단면. 그래서 전체 절단이 있고 부분 절단이 있어요. 그래서 온 단면도
부분 단면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건 이제 부분 단면도예요. 부분 단면도. 절단이라는 표현이에요. 절단. 잘라서 구현을 하겠다. 그러면은 부분 단면도는 어떻게 하냐? 우선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외형선으로 바꿔 놓을 거예요. 외형선. 외형선을 바꿔 놓으려면은 얘를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르게 되면 이게 잘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 빈 공간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는 잠깐만요. 현재 보이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빈 공간면이에요. 실제로 잘랐어도 잘린 면이 없어요. 그 재료 면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보이는 이 부분은. 왜냐? 요 부분에 해당되죠. 요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을 자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잘려 나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가는 거니까 실제로 잘라서 쳐다봐더라도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문제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절단이 된 거 아니에요? 절단이 된 부분,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 표시. 그거를 재질 표시라고 해. 재질 표시. 재질을 표시해줘야 된다. 안에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표시할 때 쓰는 게 뭐냐? 이제 해칭. H.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배웠던 H라고 있잖아요. H 엔터 치시고, 자, H 엔터 한번 쳐보세요. H 엔터.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영문으로 ANS I31이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ANSI 31이라고 있는데, ANSI 31 또는 ANS 31. 요게 이제 그 해칭 표시예요. 얘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칭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잘린 면이다. 그리고 여기는 빈 공간면이다.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다 자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분적으로 자른 거잖아요. 그 부분적으로 자른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스플라인 SPL.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명령어의 스플라인 SPL. 이게 자유곡선이죠. 자유곡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를 부드럽게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SPL 한번 넣어보세요. SPL. SPL 명령어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선을 그려주고 엔터 2번 따닥 그러면은 선이 끊어지는 거죠. 자, SPL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트림을 잘라주시고, 참고로 얘는 가는 선이에요. 가는 선. 그러니까 치수선이 되겠죠. 또는 가는 실선 둘 중에 하나. 요렇게 부드럽게 선을 그려주시고 요 안에다가 해칭을 하시면 돼요. 해칭도 가는 선이에요. 참고로 해칭도 가는 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선은 어떻게 이제 만드냐면 우선 여기 해칭을 먼저 하시고요. 해칭을 먼저 해주세요. 클릭하고 엔터만 치시면 돼요. 그죠? 그 상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 외형선을 가는 실선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해칭을 먼저 하세요. 해칭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 선이 굵어질 거예요. 이렇게 굵어지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외형선을 가는 실선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절단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실 때 이런 절단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좌측면도까지 포함된 이제 설계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우선 레이어 설정해 주셔야 돼요.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잡아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정면도를 우선 그리시면 되는데 그 정면도 한 번에 다 못 그려요. 헷갈려서. 바닥에 있는 면만 그리시면 돼요. 바닥에 그 화살표가 보이는 면.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약간 서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왼쪽 걸 그려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가로가 20, 그다음에 세로도 20이네요. 세로도 20.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20. 그 다음에 밑으로 10. 요런 구조가 하나 보이고요. 제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왼쪽에 이런 면이 하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늘게도 면이 있죠. 그래서 나머지 50이 되겠지. 20 다음에 50. 그 다음에 다시 위로 20. 그 다음에 왼쪽으로 10. 그 다음에 밑으로 10. 그 다음에 끝잡이 연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4번에 정면도를 보시게 되면 이 면이 보여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눈으로 육안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런 면이 현재 똑같이 보이는지. 그래서 보이면 잘 하신 거고, 안 보이면은 이제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른쪽에 전체 높이가 40이잖아요. 40이니까 우리가 20만큼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20만큼도 추가 20, 10, 20 내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은 끝났죠.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에 왼쪽도 20이니까 높이는 전체 높이 40에서 20만큼 올라갔고 나머지 20, 2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옆으로 10, 그 다음에 연결. 요게 이제 34번의 정면이 되겠어요. 요선 기준으로 해서 30mm만큼 집어넣어요. 5엔터, 30엔터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 기준으로 집어넣으시고, 얘가 이제 중심선이 되는 거고요. 중심선.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여기 중심선이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0mm씩 간격을 벌려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수문선이 되겠죠. 수문선. 그리고 중심선 늘려주시고, LEN 엔터, DE 엔터, 3엔터. 중심선 늘려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방식이에요. 요게 이제 수문선을 표시한 방식이고,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곤방전에 배웠던 내용을 추가시켜서, 자, 이렇게까지 이제 하고 나서 다시 SPL,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우선 선을 그려줘.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선을 그려주시고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 지그재그 이 스플라인 선은 가는 실선이고요. 그리고 이 수문선은 이제 잘렸기 때문에 외형선을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해칭, 이렇게 해칭을 넣어주시면 돼요. 해칭의 굵기는 가는 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수정된 버전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놓친 게 있네. 여기는 그려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요 투상도는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표시해 주셔야 돼요. 수문선을 표시해 주는 게 맞고, 요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문선으로 여기 묘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절단을 했잖아요. 절단하면 이제 요거 다 생략. 절단은 다 생략이에요. 절단이 들어간 도면은 이렇게 수문선 표시 안 해요. 그러니까 수문선을 표시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절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 둘 중에 하나 어떤 걸로 쓸 건지는 본인 선택.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수문선을 가지고 도면을 묘사한 거고, 오른쪽은 절단면을 가지고 묘사한 거예요. 절단면을 가지고 묘사할 때는 수문선은 다 생략.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XL, VN 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점을 다 찍어줍니다.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은요, 가운데 중심점만 잡으세요. 이렇게 가운데 중심점만 잡으시면 되고, 양쪽에 그 절단에 있는 외형선 면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원은 중심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은 라인 명령 이용해서 수평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폭이 40mm죠? 5엔터 40엔터 하셔가지고 40mm 간격을 띄워줍니다. 다 됐으면 트림으로 해서 잘라주시고, 이거는
계속 반복적인 거라 굳이 뭐 천천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렵지 두 번, 세 번 할 때는 이게 그냥 딱 나오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업 진행해야 돼요. 자, 평면도상에 우선 양쪽으로 20mm 선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5엔터, 20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20mm 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양쪽으로 20mm 선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10mm 선이 또 필요하네. 10mm 10mm는 여기가 10mm가 필요하네. 이렇게 10mm. 그래서 10mm 선이 하나 필요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잘라줘야겠네. 이번 그래서 여기 정리하자면 이렇게 나오겠네. 면이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평면도 라인이죠. 그 왼쪽에 평면도는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겠고. 중간에 응? 중간에 선? 요 선? 그거 말고 요 선들은 다 없어질 거고 여기 이제 원 그릴 거야. 원은 20파이 R10 원 하나 그려주시면 돼. 그리고 여기도 선 필요 없네. 지워버리시고. 요게 이제 평면도. LEN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D 엔터 3mm만큼 해서 중심선 늘려주시고, 요게 이제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면도가 다 그려졌고요. 그러면 여기 현재 절단된 거 있잖아요. 이 절단된 걸 여기다 이제 묘사를 해줘야 돼. 묘사. 어디를 절단했냐라고 이제 묘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묘사는 중심선으로 합니다. 중심선. 이 중심선을 가지고 하고요. 만약에 중심선이 있으면 얘를 이용하시면 되고, 중심선이 없으면 그리시면 돼요. 얘를 좀만 더 늘려주세요. 선을 한 5mm만큼 더 양쪽으로. LEN 엔터, D 엔터 하셔가지고 5mm만큼 선을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선을 양쪽으로 5mm만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서 여기다가 대략 4mm 정도 선을 그리세요. 4. 반대쪽도 4. 그래서 절단면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중심선을 기반으로 해서 양쪽으로 굵은 선들을 좀 그려주셔야 돼요. 4mm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요걸 표현한다는 거, 요거 절단됐다는 거를. 자, 치수 헷갈리시면은 여기 3mm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5mm 늘렸어. 5mm. 선을 5mm만큼 늘려준 거고. 3 더하기 5니까 8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기억 QL이지. QL 또는 LE 또는 QL 명령을 집어넣으시고, 여기 중간점 있죠. 중간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요. 살짝 화살표 나올 정도만 내리세요. 그 다음에 또 클릭하시고 엔터 3번. 여기다 A를 넣어주시면 돼요. A. 엔터 3번 하고 A. 이렇게 지정합니다. 근데 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U 엔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눠서 할게요. 다시 U 엔터 치시고요. LE. 화살표만 우선 뽑아요. 화살표만 뽑아주시고, 클릭. 그 다음 ESC 눌러요. 그래서 화살표만 나오게끔 하시고, 그 다음 MT. ME가 MT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세요. 글자 A. 그 다음에 무브로 해서 이동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화살표랑 그 다음에 A라는 글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끝나셨으면 CO 엔터 치셔가지고 요거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점 잡고 중간점으로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절단면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대칭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또 집어넣으셔야겠죠. MT. 단면도 A-A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요. 기입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막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기하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우선 X, L 엔터, H 엔터 끝점 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X, L 엔터, A 엔터, 45 엔터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X, L 엔터, V 엔터 수직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다 잘라버리세요. 여기 그 다음 안 잘리는 것들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 사실 얘는 할 게 없어요. 얘는 보면은 요 대각선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대각선만 연결시켜주고 이게 다예요. 이렇게만 끝나는 겁니다. 이거 특별한 거 없어요.